아버지, 그건 지금 시대랑은 안 맞는 생각이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회사에서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게 뭐냐? 봐요. 또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가 안 된다니까. 뭐만 하면 꾸중이에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밥을 뒤적였고 아내는 말없이 국을 더 떠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언제부터 꼰대가 됐을까요? 차가운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들은 알까요? 저도 한때 그들처럼 젊었다는 것을, 그들보다 더 뜨겁게 살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자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늙는다는 건가요? 존중은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자식들. 50년을, 아니 60년을 살아온 제 인생 경험이 한순간에 꼰대짓으로 치부되는 현실. 수진아, 민서가, 너희들 아버지 얼굴 좀 봐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잘못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옛날 얘기만 하시고 우리 의견은 전혀 안 들으시잖아요. 민석이의 말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젊은 시절, 제 아버지와의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 자식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너희들은 늙어본 적 없지만 나는 젊어봤다. 그리고 지금 늙었다. 갑자기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젊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내 나이 22. 그때 난 대학교 3학년이었다. 너희들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듯 나는 매일 밤 라디오에 귀 기울이며 세상 소식을 들었지. 그리고 거리로 나갔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민석이가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어. 대학생들이 시위대의 선두에 섰지. 정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며 거리를 메웠다. 그 속에 나도 있었어.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 최루탄 파편이 박혔던 자리다. 지금이야 희미하지만 그땐 피가 낭자했지. 친구들이 날 업고 골목을 빠져나왔어. 병원에 가지 못해 기숙사에서 술로 소독하고 바늘로 파편을 빼냈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요. 아버지가 시위를 하셨다고요? 정말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했다.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자유로운 세상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누군가의 희생과 투쟁으로 얻어진 거지. 내 손에 이 작은 흉터는 그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시절엔 나도 부모님과 많이 다퉜어. 위험하다. 학교나 제대로 다니라고 하셨지. 하지만 난 그때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구시대적이라고,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지. 부끄럽지만 진실입니다. 제 아버지를 향해 꼰대라는 말 대신 수구꼴통이라는 말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때론 반항하기도 했어. 집에 늦게 들어가고 부모님 말씀은 귓등으로 흘려들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단지 날 걱정하셨던 거야. 내가 다치지 않길,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길 바라셨던 거지. 민석이와 수진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더 뜨거웠다. A형 간염에 걸려 한 달 넘게 입원했을 때도, 친구들과 백패킹으로 히말라야를 등반했을 때도, 첫 직장에서 밤을 새워 일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도 열정 하나로 살았어.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에너지가 다시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너희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2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구나.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앓았지만 그만큼 설레고 행복했다. 아내를 바라보니 그녀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춘이 다시 그 자리에 있는 듯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핏줄이 도드라지고 갈색 반점이 점점 늘어나는 이 손. 젊은 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족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내 몸에 변화가 찾아온 건 40을 넘기면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는 느낌, 그리고 거울에 비친 흰머리. 그때만 해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천천히 찾아오는 절도범 같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져가는 거지. 가족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제게 향한 궁금증이 보였습니다. 50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안경 없이는 신문을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을 때의 당혹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은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눌렀고, 새로운 앱을 배우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거리에서 외치던 자유와 정의,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몸을 던졌던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열정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형태가 바뀐 것일까요? 60이 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성장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중년의 인내로, 그리고 노년의 지혜로 변화한 것입니다. 몸은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흙과 백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삶의 다양한 회색 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첫 흰머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것을 뽑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제 인생의 훈장으로 여깁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그 흰머리 하나하나가 제가 겪어온 인생의 사연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눈가에 주름이 생겼을 때는 화장품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금은 그 주름이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의 흔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지도입니다.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이 보급되었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저는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며, 때로는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변화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몸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 수 있었던 짐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고, 밤샘 작업 후에는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 한계 속에서도 정신적인 성장은 계속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깊이를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민석이와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인 저를 꼰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내적 투쟁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나 봅니다. 언젠가 너희들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거야. 그때 이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 주길 바란다.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마치 제가 최근 몇 년간 느꼈던 감정처럼.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석이에게 새로 산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었을 때였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카카오톡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민석이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죠.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빠르게 뭔가를 눌러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과정을 보고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그의 눈빛에서 보였던 그 짜증. 아버지,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요.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많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대화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동쪽 해안가의 아름다운 일출 명소를 추천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신혼여행 때 본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합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인스타그램에서 본 카페들과
SNS 명소들만 고집했습니다. 제 추천은 너무 올드한 취향이라며 일축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진이가 원하는 곳으로만 다녔고 저는 그저 운전기사 역할만 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과 모였을 때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친척들 앞에서 한 말, 아버지, 그건 꼰대 발언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웃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경험과 신념이 단 한마디로 무시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난해 추석에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세뱃돈을 준비하고 가족 사진첩을 정리해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게임과 유튜브에 빠져 있었고 민석이와 수진이는 그저 아이들 그냥 놔두세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 경험과 지혜가 그렇게 쓸모없는 것일까?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지난달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손주가 대학 전공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60년의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세대 얘기고 지금은 달라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런 조언이 맞지 않아요. 손주는 더 이상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와 공감의 시선으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가족 모임에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말해봤자 무시될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가족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식탁에서 저는 다시 제 목소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석이와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제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니? 민석이와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표정에서 부끄러움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식탁 위의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귀는 분명 우리의 대화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하얗게 변하고 피부에 주름 하나가 더해지고 관절에서 미세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석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도 4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의 관자놀이에도 하얀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시절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에 언젠가 민석이와 수진이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너희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될 거야.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다. 자신의 조언이 무시되고 경험이 쓸모없게 취급되는 순간을. 이 말에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의 무늬를 따라 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그 구름처럼 세월도 흘러갑니다.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진리입니다.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지루해했습니다. 6.25 전쟁 이야기.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는 저와 상관없는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들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했는지,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세대 간의 단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당시 젊은이들이 무례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 단절을 메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집스럽게 제 방식만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제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꼰대로 비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제 경험만을 강조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도 존중받아야 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대 간의 조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민석이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저를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서로의 여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불현듯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무례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 오랜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진이의 진심, 어린 사과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되살려 가족 간의 벽을 허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오래된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대학 시절의 일기장과 사진첩을 찾아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교수님과 열띤 토론을 벌이던 순간들, 친구들과 밤새 철학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들, 첫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아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사용했던 머리띠, 첫 월급으로 산 시계, 결혼식 날 아내에게 썼던 편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 체험 키트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는 특수 장갑, 시력을 흐리게 하는 안경, 무게를 더하는 조끼 등으로 구성된 키트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신체적 한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족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모두 참석하는 주말 캠프 형식이었습니다. 시골 펜션에 도착한 가족들은 제가 준비한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노인 체험 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날, 자녀들에게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실물 자료를 보여주는 것. 둘째 날, 그들이 직접 노인 체험 키트를 착용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 셋째 날, 모두 함께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민석이와 수진이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제 젊은 시절 사진들과 일기장을 보며 점차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기말고사 전날 밤샘 공부하던 에피소드, 데모 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던 모습, 첫 직장에서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완성하던 기억들. 그들은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가 아닌 청년 김철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은 열정과 꿈을 가진 한 청년으로. 둘째 날, 노인 체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는 특수 장갑을 끼고 시력 제한 안경을 쓰고 무게 조끼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으며 시작했지만 점차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버튼 하나 잠그는 것도, 핸드폰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더욱 힘들었고 대화 중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제가 매일 겪는 신체적 한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루 종일 노인의 몸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도 평소에 아버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글이나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감정, 깨달음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주말 캠프는 우리 가족에게 작은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혁명. 이것이 바로 제가 계획했던 참교육이었습니다. 훈계나 비난이 아닌 경험과 공감을 통한 깨달음.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한 주말 캠프 이후 우리 가족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이 오듯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민석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가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는 차분히 태블릿 사용법을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빠르게 넘어가지 않고 천천히 각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짜증이 아닌 따뜻한 인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역시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짧은 통화로 끝내던 그녀가 이제는 주중에도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단순한 안부를 넘어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심지어 요리 레시피까지. 예전에는 구시대적이라고 무시했던 제 경험이 이제는 그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손주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민석이의 아들 준호는 어느 날 학교 숙제로 가족의 역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는 제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 70년대의 산업화, 80년대의 민주화 운동까지 준호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며 세대를 뛰어넘는 이야기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말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즉시 비판하기보다는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꼰대, 요즘 애들과 같은 세대를 구분짓는 말들이 우리 가족 대화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 모임도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세대 공유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하고 저희 부부는 경험과 지혜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보드게임을 즐기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민석이가 회사에서 겪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을 때입니다. 젊은 동료들과의 갈등, 급변하는 업계 트렌드에 적응하는 문제 등 그가 직면한 고민은 30년 전 제가 겪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은 달랐지만 인간관계의 본질과 직장에서의 성공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제 조언을 진지하게 들었고 실제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와도 특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일상적인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인생의 의미, 행복의 조건, 가족의 가치 등 어느 날 수진이는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35을 넘기면서 느끼는 미묘한 변화들, 사회의 시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순간 저는 제 딸이 저와 같은 여정의 다른 지점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슷한 두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지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세대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벽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는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여정을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젊음과 노년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우리 모두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65번째 생일입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민석이와 그의 가족, 수진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아내.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과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1년 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그날 식탁에서 시작된 어색한 대화가 지금은 따뜻한 웃음과 진심, 어린 대화로 채워진 가족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석이는 최근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요즘 그는 자신의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 경험이 그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수진이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아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 숙제를 도와달라는 아이까지. 저는 그들에게 할아버지로서의 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배웁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지나왔고 지금은 함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은 차갑지 않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따뜻합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추억을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나이 들매의 가치에 대해. 첫째, 진정한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개성과 경험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을 통해 발전하는 유기체입니다. 둘째, 세대 간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야 하고,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이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나이 들면 단순한 쇠퇴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성장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젊음과 늙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인생의 다른 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연속선의 어딘가에 서 있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경험조차도 우리 가족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1년 전의 식탁에서 시작된 대화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했습니다.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은 대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 우리 모두의 여정.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꺼진 후 손주가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비밀이 있냐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없다고. 다만 시간이 가르쳐준 진실이 있을 뿐이라고. 니들은 늙어본 적 없지만 나는 젊어봤다. 그리고 지금 늙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는데 우리 가족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십 년의 시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빛이 점점 어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사랑과 이해라는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